네, 기내식 미스터리.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6년 전인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걸 두고서 계속해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논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자 보면 일단 우선 그 당시 지출했던 식비 이슈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할 당시에 정부가 식비로만 6,292만 원을 항공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연료비가 6,500만 원인데 이 연료비 다음으로 식비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탑승 인원이 36명이니까요. 식비로 1인당 174만 원을 쓴 셈입니다. 김정숙 여사 일행은 당시 나흘간 전용기를 4차례 이용을 했는데요. 인도 내에서 이동한 건 1시간 거리니까 빼고 한국에서 인도 왕복 비행을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1등석 기내식은 15만 원 안팎으로 책정이 되니까 이걸 36명이 4번 먹었다고 치면 2,1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간식비 그리고 와인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대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가격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전언인데요. 자, 문체부는 배 의원실에 김 여사 일행이 당시에 몇 끼를 먹었고 메뉴가 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방문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6,292만 원이 정확히 어떤 비용인지 세부 내역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이 호화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부 내역이 식사와 관련된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지출된 식사비를 합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세부 내역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총액만 가지고 선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상식적이고 좀 부당한 지출로 보여지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거 이 청와대가 공개한 전용기 기내식 영상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죠. 전용기 기내식 메뉴는 뭔가요? 사실 이 기내식 청와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샐러드에 햄버거, 또 한국인의 대표 밥심인 비빔밥도 있네요. 네,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식비가 6천만 원이 넘을 수 있느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여당은 대체 어떤 걸 먹었느냐, 먹었길래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냐. 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그 수행원 포함해서 이제 그 36명, 그러면 이게 36명을 똑같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아마 대다수 이제 그냥 수행원들이야 뭐 보통 이제 비빔밥이나 보통 대한항공 주는 거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진짜 김정숙 여사는 도저히 뭘 특별한 걸 먹었을까? 상당히 의심이 가잖아요. 똑같은 걸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거는 이제 국가 기밀처럼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그날 기내식에 뭐가 제공됐다. 이런 게 왜 기밀입니까? 지금이라도 그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이제 김정숙 여사 측에서 그날 이게 기내식에 뭐가 나왔다. 이거 밝히면 이게 의혹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저는 대한항공이 안 밝히는 거에 네. 첫째 납득이 안 된다. 이래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저는 조심스럽지만 전부 이게 다 기내식으로만 지출됐을까? 혹시 이게 다른 용도로 돈을 쓰고 이게 기내식으로 전용한 것처럼 이렇게 기재하지는 않았을까?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비행기 안에서 요리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어떤 요리를 가져가도 이게 비행기 안에서 됩니까? 따라서 이제 저는 다른 용도로 돈을 쓰고 기내식으로 그 처리하지는 않았을까? 따라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검찰의 수사가 또는 특검까지 필요한 이런 부분이죠. 예. 자,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김종욱 행정관님. 이 기밀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저도 나온 내용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만 네. 뭐 얘기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신 관계자들은 뭐 인건비, 이동비, 조리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식대만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도종환 방문단장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걸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왔느냐 이런 거겠죠. 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면 될 건데 6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4천만 원을 뭐 더 많이 먹은 거냐?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좀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된 거죠. 저희가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2023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교로 쓴 예산이 249억이었는데 예비비로 523억을 더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보다 2배나 더 많은 비용을 갖다 예비비로 갖다 썼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그럼 그것도 한번 다 까보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 거야? 한 230억 정도인데 23억 정도가 더 들었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2배 이상이 들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통상적인 계산법으로만 야,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특검을 하자라고 몰고 가는 건 전 정쟁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뒤에서 얘기 나누겠지만 뭐 일부 인사들은 특검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요. 일단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것 같고 뭐, 행정관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도시락 메뉴, 기내 식사 메뉴도 기밀입니까? 이 공개하면 사실 될 일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 공개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좀 공개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안 하니까 뭐 대단한 뭐 음식을 먹은 것처럼 예. 너무 비싼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래서 거의 예를 들면 제왕적인 형태의 대접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들으니까 예.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외교부든 아니면 대한항공이든 계약 주체일 테니까요. 계약 주체들이 이 사실을 밝히면 될 문제인 거고 밝혀서 많이 나온 사실 자체가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적합한 조사를 하건 수사를 하건 아니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데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특검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수사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쟁이란 또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본질이 호도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공개 못할 바가 없다. 좀 대외비 사항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문체부가 책정했던 식비 예산의 10배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그리고 김 여사 방문 자격, 어떤 자격으로 갔는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방문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적었거든요. 자, 실제 인도 방문 정부 대표단에서 대표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고요. 공식 수행원은 주 인도 대사 부부였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 자격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여권에서는 단독 외교라더니 수행원 신분으로 외유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마지막 날에 타지마할을 찾은 점도 논쟁의 불을 지피는 요소입니다. 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항공과 2억 1,700만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자, 이후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가 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른 2천만 원 가량의 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고 문체부는 이 비용을 김 여사 순방 후 1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박 의원은 기내식만 6천만 원도 모자라서 타지마할 일정에 전용기 비용을 2천만 원 더 쓰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 여사가 아까 특별 수행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앞서 민주당은 뭐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의 초청에 의한 것입니다. 인도 측의 최초 초청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면 아내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공식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도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예. 자,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다른 국가에서 초청을 받아갔으면 영부인, 퍼스트 레이드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호칭이 있을 테고 격이 있을 텐데 일단 특별 수행원으로 이 자격으로 갔다는 점이 논란이 분명 소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식은 공당의 수석 대변인이 예. 어떻게 금방 들통날 새빨간하게 거짓말을 브리핑합니까? 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단장은 도종환이고, 그다음에 공식 수행원은 인도 대사 부부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이에요. 네. 근데 브리핑에는
도 장관이 공식 수행으로 동의했다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서류만 보면 이게 금방 하는 걸 이렇게 민주당의 대변인들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고요. 아마 제가 추측컨대 그 도종환 장관을 이게 왜 단장했을까?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를 왜 수행원을 했을까? 네. 아마 이게 저는 예산과 관련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예산 문제. 왜냐하면 이게 문체부의 예비비나 문체부 돈을 갖다 쓰려면 장관이 가야지 이게 예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어중간하니까 청와대 돈도 아니고 따라서 이게 수행원 자격으로 간 게 아닌가? 뭐 저는 이게 추측입니다. 네. 규정을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영부인이 장관의 수행원이 됩니까? 저는 규정상 아마 이게 장관이 출장 갈 때는 문체부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영부인이 가면 문체부 돈을 못 쓰잖아요. 이런 게 예산이나 처음에 초청 과정부터 그런 게 규명을 해봐야죠. 제 의혹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타지마할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인도 측에서 뭐 갑자기 가가지고 인도에서 갑자기 요청해 가겠습니까? 영부인 정도가 이게 전용기 끌고 가면 모든 게 몇 달 전에 다 사전에 모든 게 조율돼야죠. 거기 관광객들도 이게 차단해야 되고. 근데 마치 갑자기 뭐 인도가 요청해서 이게 타지마할 간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출장 계획서나 그다음에 후에 보고서에도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지마할 갈 거는 해놓고 국민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출장 계획서라든지 사후 보고서의 고의로 뺀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핑계를 마치 인도가 강력하게 갑자기 네. 요청하니까 어쩔 수 사전에 계획 없이 간 게 아닌가. 이것도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정상 외교가 이게 그렇게 허술하게 그 자리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모든 걸 이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 봐요. 예.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문재인 하나 대통령- 예.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일단 문재인 정부 측 관계자는 한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직함이 없으니 특별 수행으로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명한 방법 자체가 단독 외교였다, 단독 외교를 했다 이렇게 네. 한 부분 때문에 아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부부간의 정상 외교가 가게 되면 뭐 별도의 직함이 필요도 않죠.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쌍방 국가의 정상의 부부가 만나서 정상 어떤 외교를 진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갈 경우 같은 경우는 공적인 직함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공식 수행원이 있고 특별 수행원이 있습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누구냐? 대부분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 수행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적인 개념에 포함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도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으로 특별 수행원이라는 내용들로 들어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타지말 같은 경우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일정의 변경이 만약에 있었다면 예. 일정 변경이 사전에 된 건지 아니면 소위 도착을 한 이후에 외교적인 공식 라인에서 조정이 된 건지 이건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미리 그것이 잡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소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 자체가 부분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 그 안에 오히려 도착한 이후에 내부에서 외교적인 라인에서 일정이 조정됐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독일과 정상회담했을 때 3일 전에 취소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매우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지금 아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과정에서 6천만이라는 돈 액수 문제, 타지마라고 하는 어떤 이동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두 가지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혼란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빨리 공개를 해서 네. 이 공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밝히고 또 만약에 잘못된 문제 제기를 했다면 문제 제기한 측에서 사과 반성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 김정욱 위원님께 예. 저는 그래 사전 일정이 없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봐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사전 일정이 없어서 이게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타지마을 갈 수도 있죠. 그것도 이게 희귀한 일입니다. 정상회의에서. 그런데 문제는 왜 이후에 출장 보고서에도 뺐냐 이거죠. 이거는 이유잖아요. 왜 타지마을 간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뭔가 숨길 게 있으니 왜 출장 보고서에 당당하게 우리 문화 외교를 했다. 타지마을 내가 갔다. 네. 이걸 이게 출장 보고서에 왜 뺍니까? 이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아니 출장 보고서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간 게 다 방송에 다 나왔는데 숨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래 가서 타지마할을 몰래 갔다 왔으면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아니 그 외교 과정 자체를 갖다 다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 그걸 왜 보고서에 숨겼느냐? 제가 볼 때는 왜 보고 과정에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지 않았느냐는 문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숨긴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모르는 알겠습니다. 내용이 아니니까 이게.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공세를 많이 펴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 제기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직접 진실 밝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을 하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다라는 건데 저는 뭐 100% 정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최혜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신 행정관님 일단은 뭐 최혜병 물타기다, 뭐 방탄용이다, 정쟁이다 이렇게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속 시원하게 뭐 출간을 통해서 나온 얘기니까 속 시원하게 좀 의혹을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할 필요가 없고요. 네, 이 당시에 외교부에 있었던 전직 문재인 정부 참모들이나 당국자들이요. 예,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의전비서관실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네, 아니 국정상황실에 있었던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면 좀 설명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차액 관련해서 특검을 하시자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럼 왜 예를 들면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은 수용하지 않는 겁니까? 거기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청탁금지, 그다음에 뇌물죄,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이건 엄청 큰 죄거든요. 그럼 일각에서 나왔던 그 여사들 특검법을 그냥 같이 진행해도 그러니까 된다는 예를 들면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4천만 원 정도의 식사를 더 많이 했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말씀하시면 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몇 살한테 공평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 현직 대통령 부인은 자당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나온 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말씀하시면 그 특검 주장 자체를 정쟁이라고밖에 이해할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네. 다 받으시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좋자. 다 받자. 다 까자라고 말씀하시면 전 동의해. 오케이. 왜?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 공정하게 할 수 없을 때 특검법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으로 안 된다면 전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라. 그거 수용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깔끔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서 변호사님께 한마디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자, 여당이 쇼를 하고 있다. 특검 추진은 백해 무익하다면서 직격탄 날렸고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고발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일단 이준석 의원 얘기했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두 자로 생쇼라 하는데요. 네. 이준석 의원이 발언을 두 자로 줄이면 생떼를 쓰는 거예요. 생떼다? 생떼. 억지로 주장하는 거죠.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장 말씀 중에 두 개가 다른 게요. 첫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 파우치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특검도 검찰인데 처벌하려고 특검하지. 그냥 뭐 진상규명하려고 특검합니까? 네. 처벌을 전제해야 수사 특검하는 거죠.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잖아, 파우치. 이게 무슨 특검을 해요? 그다음에 도이치는요. 이미 검찰이 탈탈 털었잖아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근데 김정숙 여사는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따라서 이 김정숙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보면은 계속 도돌이표처럼 도는 얘기이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사를 안 했는데 처벌 조항이 나오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또저 아실 거 아니에요, 변호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탈탈 털었다고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시는데 검찰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수사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슨 수사를 했습니까? 그냥 서류로 한 번 정도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시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네.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수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욱 행정님 감사합니다. 네.